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있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요번에 이제 오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오늘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서 이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이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선정 지역 외에 탈락 지역이 나오겠죠. 이런 탈락 지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탈락 지역 투자를 하는 순간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이제 1차 공모 탈락 지역이 이제 탈락이 되고 나서부터 공공 재개발로 선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런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우려가 발생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런 현금 청산 우려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메리트가 있는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 우려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개발 압력 높은 지역 그 성동구 안에서도 바로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답동 왜 개발 압력 높은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성산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겠죠. 전혀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성산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투자 현금 청산 우려가 있죠.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재개발 시급하다. 공공 재개발로 선회하는 신속통합 기획 탈락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개발은 시급하다. 왜? 그만큼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밀집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공 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속통합 탈락 지역 안에서 공공 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의 경우도 사업성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런 이제 사업성까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의 반면에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보시면은 다만 공공재개발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가까이를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 비율 40%까지 낮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50%였죠. 임대 비율 자체가 기부 체납으로 50% 가까이 기부 체납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 자체를 40%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임대 비율 자체는 높다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여기서 탈락 지역이 바로 공공 재개발로 선회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안에서는 여전히 인허가도 간소화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해서 제외가 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기부 체납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 이런 노후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굉장히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통합 탈락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 떨어지면 공공재개발로 접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통합 떨어지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신속통합 먼저 이제 요번 달 이제 말이죠. 이제 오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전 같으면은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공재개발 말고 신속통합만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투자를 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왜 현금 청산을 당하냐?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일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로 바뀝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플러스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 외에 신축에 투자를 하시면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냐? 바로 신속통합 기획 2차 공모 지역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제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5년 동안 추진이 되죠.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이제 2차 공모 접수 지역을 노리시는 게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뭐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현금 청산 걱정이 없죠.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신속통합 1차 공모 지역, 탈락 지역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당합니다. 왜?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신속통합 2차로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 민간 재개발 안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 그래야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어떤 지역을 노리셔야 되냐. 바로 개발 압력 높은 성동구 안에서도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동구, 용답동 정말 노후되어 있는 주택 단지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후도로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만 봤을 때 거의 80% 이상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개발 압력이 높으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 지역은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 관리 구역이란 바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오죠. 장마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런 이제 강이라든가 하천에서 물이 침범을 했을 때 이제 연 2번 이상, 연 이제 2회 이상 침범이 됐으면 바로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80% 노후도 조건 없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쪽 지역은 노후도 기준만 봤을 때 노후도가 80% 이상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노후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 지역이 바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재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까지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바로 재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도도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노도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노도 조건 없이 재개발이 가능한데 왜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추진을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구역 지정까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와줌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민간 재개발이라는 장점까지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용답동이 바로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답 2구역입니다. 용답 2구역 추진위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바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이제 공모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까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정말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발 예정지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접근해서 개발 압력 높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답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역 봤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바로 성산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지역 일반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죠. 이 성산동의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 바로 역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역에 이제 도보로 봤을 때 5분에서 10분 안쪽에 역세권 시프트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이제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이제 1차 개발지가 바로 250m에서 바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350m까지 늘렸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과자 역세권을 가지고 왔는데 과자 역세권 보시면은 350m, 그다음에 두 번째 500m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구역 지정 임박,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 투자자 관심도가 급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선점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선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률 높을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시고 향후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위 사무실도 오픈이 돼서 지금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청산 걱정이 없습니다.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 헤지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그만큼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는 2차 공모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를 노리셔라.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선점하시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지가도 우상향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물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답동, 그다음에 성산동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다양한 투자 방향 저희가 조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